반갑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대산 에테러 기후위기 시대의 지역과 함께 답을 찾다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지역 3살 때 이 평창군에 사셨다는데 우리 김한섭 환경부 장관님을 오늘 키텔러라고 하는 아마 이 주제를 열어가는 그런 키맨으로서 아마 주제 발표를 우리들에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이 결국 다 연결돼서 결국은 기후위기라는 이 문제가 우리 인류 최대 이 현안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이쪽은 가장 제1위제라고 하는 이것이 환경 문제로서 기후위기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바쁘고 또 경쟁적이고 아마 이렇게 살아가다 보시니까 그런 걸 잠깐 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올 기후 여름이 이렇게 긴긴 무더위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하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환경 문제를 이렇게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때입니다. 아마 이 환경부 장관님은 이 기후위기 이걸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다양한 하나 관점에 연결된 이런 우리의 문화들이 있고 그 국가적인 차원 또 산업이 해야 될 문제들 우리 개인이 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은 우리 개개인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이걸 전환을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텐가.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또 지구촌을 보존하고 무생태계가 다 살아 숨쉬는 이런 생태계로 전환이 될 때 지구촌이 오랫동안 우리가 보존해 갈 수 있다. 요즘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금 뭐 금세기를 넘기기 어렵다. 멸종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호모사피엔스를 출현해서 한 100배의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앞으로 지금 이 정도 하나 탄소 배출과 기후위기 온난화 속에서 적어도 20-30년 안에 1000배 이상의 생물 다양성이 멸종될 거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우리에게 절박하게 다가올 환경이 무너지면은 인류의 문명도 함께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보편적인 그런 통설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내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잘할 때 전체 또 잘할 수 있는 영향을 주지만 내가 잘못하고 과도한 탐욕성은 온 이 우주 만상에 영향을 준다는 이런 영기적 진리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도 오늘 결국 현대 모든 이 뭐 지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결국 거기에 있다. 새로운 이 회복력의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세계관이 아마 오늘날 특히 불교적 세계관이 요청되는 이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와주신 우리 김한섭 환경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장관 김한섭입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최근 1-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 더우셨죠? 그리고 비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국지적인 극한 호우가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 시간당 50mm 이상이 온다고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1시간에 50mm 오는 비입니다. 그런데 1시간에 100mm 오는 비가 이번에 많이 왔습니다. 1시간에 100mm면 기상학자들 말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2010년대에는 1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평균 0.9회가 왔습니다. 21년, 22년, 23년, 3년 동에는 1.5회쯤 왔습니다. 24년 금년에는 9번이 왔습니다. 폭염도 굉장히 심해졌죠. 열대야, 우리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가뭄, 동시에 가뭄이 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주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극한 호우와 극한 폭염, 기후변화를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된 대국민 조사를 보면 2019년에 국민들이 69%가 기후변화가 있다고 느꼈는데 금년에는 90.1%가 벌써 기후변화가 왔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환경부에 와서 우리 환경부 가족들한테, 환경부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환경은 이제 더 이상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 기본적이고 코어적인 그 중요한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기본과 그 가치는 확고히 지켜야 되지만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극한 가뭄과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여러분 식탁 물가 많이 올랐죠?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민 물가, 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야외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배달 라이더들, 이런 분들도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를 얼마나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느냐, 생산할 때 얼마나 탄소를 많이 써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었냐를 가지고 유럽에서는 2026년부터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으로 어떤 탄소를 적게 쓴 그런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한 유럽은 자기 기준보다 탄소를 더 많이 들여서 이 철강을 만들었다고 하면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 장벽으로도 우리 기후와 탄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환경부는 이 자연자원, 지금 우리 오신 이 월정사 5대산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이거 지키는 거는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걸로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과 우리 경제나 여러 사회에서 환경부에 기대하는 바가 깨끗한 환경 지키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서민의 민생 문제, 그리고 기업의 수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같이 봐는 그런 종합적인 부서가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점은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통해서 피해만 입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일거리와 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춘천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소양강 댐에 물이 차갑잖아요. 소양강 댐에 있는 물. 그 물을 가져다가 데이터 센터, 우리 AI나 뭐 이런 거 하려면 그 큰 서버들 잔뜩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거를 식힐 때 소양강 댐에 찬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이 따뜻해지겠죠? 그럼 따뜻한 물은 또 근처에 있는 스마트팜 농장에 주는 겁니다.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물을 양을 줄이거나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한 물 그대로를 활용해서 다시 또 소양강으로 보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3,6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이죠.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끝낼 겁니다. 저거 끝내게 되면 지역에 상호 30년간 일자리와 3조 원, 2.5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저희들이 누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환경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도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이런 깨끗한 자연 생태계 보존은 정말 근간 중의 근간입니다. 이런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자연 보호 지역이나 또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가치는 있는 자연 공존 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도 저희가 지금 3년 전인가요? 대구 팔공산 거기에 이제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도 증가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께서 보다 명품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여기는 이제 대구 동화사에서 스님들도 굉장히 관심 가졌습니다. 우리 오대사는 이미 열정사가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케이블카를 놓냐 마냐, 뭐 곤돌라를 놓냐 마냐 하는데, 저희 환경부 입장은 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성을 지킬 수 없이 파괴하면서 우리가 케이블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케이블카가 생각보다 적자가 많이 납니다. 지금 41개의 정부의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케이블카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의 순서는 그 지역에 올 게 있어서 왔을 때 케이블카가 있으면은 그래도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악산 검금산 케이블카는 흑자인데요. 그거는 케이블카 타러 설악산을 가신다기보다는 설악산을 가신 김에 케이블카 타시는 것 같은 좀 그런 순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환경은 환경뿐만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출과 물가,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또 요즘 새로 생긴 말이 있죠. 기후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이 환경 위기의 피해를 더 빨리 보십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정부가 지켜야 되겠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소통하고 저희들이 투명하게 저희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개함으로써 여러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경제도 성장시키는, 그래서 국민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우리 향후 30년 되기를 되도록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실생활에 많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극기복례 위인야라 이렇게 논어에 나오죠. 자신을 이기고 극기하고 예로서 돌아가는 사람이 어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인데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용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리고 그렇게 용되는 게 어렵고 귀하기 때문에 최고 지존을 동아시아에서는 용과 비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왕조 시절에는 최고 지존이 당연히 임금이고요. 임금과 더불어서 용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계신 데 가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림이라서 그렇고 조각이라서 그렇지 진짜 비릴 거다. 용지천이다. 그렇게 해서 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수염난 애 중에서 제일 단가가 싼 게 잉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용되는 애들 중에서 수염난 것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쉽고 싼 애가 미꾸라지죠. 그래서 미꾸라지 방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용된다는 말이 있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고, 개천에서 용나는 그 용이 미꾸라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강연이라고 하는 데가, 월정사 금강연이라고 하는 데가, 그 용문하고 쌍벽을 이루는데요. 이 금강연 여러분 위치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그 폭포같이 생긴데 바로 밑에요.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요. 거기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플러스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물에 발을 담그면 그 서울 사람이 먹습니다. 진짜요?
한강의 시원지가 그래서 여기 시원지 박물관도 있잖아요. 여기. 예. 조선 왕실에서 인정한 한강의 시원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옵니다. 여기가 한강의 시원지다. 그리고 그게 금강현이다. 그게 김정호 지도에도 청구도나 이런 데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임금은 한강에서 물을 떠다 쓰는데 그 강심수만 떠다 씁니다. 그게 왕이 세수하는 물, 먹는 물이에요. 그 원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금강현입니다. 금강현. 그래서 거기를 막상 그 금강현이라는 데를 가보면 그 금강현에 이렇게 용소가 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거 저도 지금 가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계곡물이 엄청나게 불거든요. 비가 오면. 이런 산은 원래 그래요. 뭐 지리산 뱀사골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막 물이 막 이렇게 급류로 쫙 그렇게 하면 거기가 그 용소 안이 호박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이 머리만한 돌로 이렇게 채워져 버렸어. 채워져 버렸어.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저렇게 쉽게 채워지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맨홀같이 이렇게 동굴같이 남아 있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밑에서 올라오는 물하고 연합해서 그 돌을 밀어낼 거다라고 나는 추정을 했어. 그러니까 한여름에 거기를 돌들이 이렇게 굴러서 채워놔도 결국 누군가는 밀어내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서 용출하는 물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섞여가지고 와류를 이렇게 들어버릴 거예요. 아마 드러낼 거야. 돌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세로 동굴 같이 생겼었어. 그래서 제가 거기 얼마나 깊은가 싶어서 돌멩이도 실에다 묶어갖고 넣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 용 나오나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 원래 용이 사는데 그 용은 안 나와요. 그 용 박물관에 가 있어, 지금. 월정사 박물관에. 그 용이 변신해가지고, 저 석조 공양상, 저 탑 앞에, 그걸로 바뀌어 있어요, 걔가.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부처님 탑 앞에서 공양 올리는 거, 그 원래 뭘 공양 올리냐면 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향로를 들고 있다. 그게 이제 병향로라고 자루 달린 이동형 향로가 있어. 이렇게 세 발 달린 향로가 아니고 옛날 다리미 같이 생겼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리미 같이. 원래는 그냥 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린 거나 이런 걸 보면 그 배 쪽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대게 돼 있는데 아마 형편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절취해 갔을 거예요.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용이 낮에는 그렇게 공양상처럼 이렇게 공양 올리는 석조 돌상처럼 이렇게 있다가 무릎 꿇고 이게 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호계. 무릎 꿇고 다 이렇게 공양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밤에는 퇴근합니다. 오늘은 퇴근 못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없어지면 편하니까. 아니야. 제가 이걸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거기서 나온 용이 그리고 그게 사적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동네를 유람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행문, 조선시대 때 기행문에 보면 그 공양상은 금강현의 용이 변신한 거라더라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용전설이 있어야 되고 물이 용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최고급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중령천, 중국의 그 양자강에서 최고의 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령천의 물과 비교한다 라고 하는 거고 거기가 이 금강현 물이 용문과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사실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물고기는 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의 시원지고 그거는 최고물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용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솟아난다 라고 하는 용천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잡혀있는 놈을 놔준다는 의미입니다. 잡혀있는 놈 놔준다. 방생이잖아. 놓을 방자에다가 생명. 그러니까 구속된 생명들, 잡혀있는 애들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놓아주는 것은 내 스스로 그 인간의 본 마음 중에서 가장 숭고한 마음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생기라고 그러고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러고 생생지덕이라 그래. 중국에서는 그걸 생생지덕이라 그래. 주역에서는 생생지위 여기고 생생지덕, 낳고 낳는 것의 덕. 그러니까는 생명을 잘 이렇게 북돋아주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록 같은 거지.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생기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한 거고, 그러니까 전혀 뭐 안 먹어야 되고, 뭘 그렇게 다 모든 걸 놔줘야 되고,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 기운은 이 기운대로 가는 겁니다. 이율배반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모순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을 때는 또 먹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해물탕 집에서도 그걸 목격했거든요. 해물탕 집에 이렇게 하는데, 산낙지를 넣어주니까 애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그 틈으로다가 이렇게 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안 누르니까, 어머머머, 애가 한 반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 얘 나오네, 이러더니 홀딱 뚜껑 열어 집어넣고 눌러! 야, 그 좀, 그렇지. 그렇게 징그럽다 하더니 또, 씹는 맛이요. 이러면서 또 먹고. 아니야. 그런 식의 모순들이 작동하는 게 인간의 삶인 거고, 그러면 하나는 귀하지 않은 거냐? 아니에요. 둘 다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맞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그거는 약간 저속한, 그러니까는 문화의 다양성 자체를, 그 다음에 인간의 다양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방생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생명적인 위의 행동을 그만둔다가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상 하는 말씀이 있어. 드리는 말씀이 있어. 사람이 이렇게 인간은 살다 보면 허리가 약간 굽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 기지개 한번 켜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시원하지. 그러면 그 시원한 걸 통해서 다시 안 굽히느냐? 다시 굽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지개를 킨 거는 의미가 없느냐? 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죠. 왜?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씩 바로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맑게는 다 일일이 못 살지만 그래도 기점 중에서 어떤 때는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건 이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고, 방생은 비슷한 행동을 어디서 하냐면 정초에 합니다. 정초에 해돋이 같은 걸 보면서 뭔가 좀 잘해보자!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하는 거요. 왜? 그 자체가 귀한 거라니까. 이거는 진짜 고등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작심삼일 될 거 뭐하러 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라도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나 자신을 다 잡아가는 거. 생일을 차려주는 것도 그런 거야. 매년 돌아오는데 뭐? 그래도 좀 차려주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올바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반대적인 행동들을 해주면서 나를 맑혀가는 거예요. 맑혀가는 거예요. 그게 방생의 의미.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과, 다른 타인의 어려운 타인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방생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꼭 계속 삽니까?
아니, 전에 그거 있었거든? 우리가 미꾸라지 방생을,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꾸라지 방생을 갔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이런 걸 그렇게 잘 모르니까, 우리가 또 책으로 배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전에서 약간 이렇게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있거든. 비슷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방생을 언제 가냐면 정초하고 가을에 합니다. 정초 대보름 안에 세절을 밟고 뭐 방생을 해라 이렇게 정초에 갔더니 추워. 그래가지고 그거를 관광버스에다가 미꾸라지를 넣어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그걸 찬물에 던졌더니 오야 그래가지고 애가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애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강심장 젊은 애들은 그래도 이거 뭐지? 이러면서 가는데 야 정초 방생을 갔는데 애가 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1인 1일 물고기라 그랬잖아. 내가 던진 물고기가 근데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찬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가슴에 이렇게 심장 쪽에 물을 적시고, 아니 수영장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배 밑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우리 해수욕장에 갈 때도 그렇고.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면 찬물을 좀 타가지고 이렇게 바켓을 좀 온도를 낮추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또 별난 양반은 또 거기서 또 물고기를 이렇게 놔주면 될 거네. 이걸 던져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해. 번지 점프를. 아니 그냥 놔주면 될 건데 꼭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방생에서의 최고의 핵심은 걔가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 수명을 다 누렸느냐, 1000명을 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미얀마에서 겪었던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새방생. 제가 새방생을 거기서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새방생이 있어요. 새를 잡아놓고 새를 방생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새를 그때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얼마 주고 우리 돈으로 그 정도 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그 가이드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게 저 주인이랑 짠 놈이다. 그래서 네가 날려줘봐야 휘파람 불면 온다. 저게 내 통자다. 그래서 소용이 없다. 너는 헛짓을 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생은 그놈이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내 정신이 승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방생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리 풀어줘도 아까 그 던지자마자 심장마비로 가는 애도 있고 떨어지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큰 물고기에 잡히는 눈에는 잘 안 보여도 그 밑에서 뭐 물에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에 관광버스에 타고 왔다가 그 물에 풀리면 그래도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할 때 큰 놈이 푹 먹으면 끝이지 뭐. 아니 맞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런 놈도 있고 거기서 이제 잘 돼가지고 내시로 여기를 다 덮겠다. 뭐 이런 놈도 있어요. 뭐 별놈이 있지 않겠어? 뭐 그렇잖아. 뭐 별놈이 다 있겠지 그 안에. 그 같은 바켓스 안에 진짜 별놈이 다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그렇게 내시로 5대천을 다 덮겠다. 이런 놈하고 던지자마자 잡혀먹은 놈하고 그럼 풀어준 사람의 공덕의 차이가 있느냐? 같아요. 왜? 그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을 해줘서 내가 나한테
생명을 살리려는 생기가 나를 거듭나게 해준 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최대한 잘 되라고 조건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잘된 자식도 있고 잘 안 된 자식도 있고.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된 자식 가진 부모하고 잘못된 자식 가진 부모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어떻게 보면 AS가 필요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여. 잘 나가는 놈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한시름을 놓는 거고, 아니야, 지금은 자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물고기를 풀어준다 그래서 그게 다 잘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아니에요. 그 풀어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을 맑혀주는 진정 공덕이 되는 마음이야. 그래서 방생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꼭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웃,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와줬다 그래서 걔가 꼭 잘 되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나쁜 놈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예전에 그 뽀빠이 이상용이 뭐 심장병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럼 그 치료받은 사람이 전부 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나도 한 명을 또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했다가 진짜 사회적으로 좀 더 이상한 놈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그때 차라리 그 뽀빠이 이상용이 심장병 치료 안 해줬으면 그 나쁜 놈이 안 만들어졌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용 씨는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지. 그리고 그것을 그분 말고도 거기서 도와주시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을 건데 그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끝까지 뭐 잘 살아서 어떻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방생의 의미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꼭 연결돼가지고 내가 풀어준 미꾸라지가 잘 살고 있나? 그럼 계속 또 와서 보나? 누구한테 잡혀서 이게 매운탕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추어탕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일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도리로서 하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집착이 돼요. 내가 할 도리로서 그것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해주는 것도 내가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좀 머리 아픈 얘기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이타심은 없을 수도 있다. 이타적인 행동은.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해요. 그래서 이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내가 불편한데 다 참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고 하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머니의. 그 간극을 잘 갈라야 돼. 그리고 그런 논점을 가지고 그게 유전자에 박혀있는 이기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인간의 이타성과 이기성에 대해서 생각을 약간 관점을 달리하는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가 그런 식의 관점의 책이에요. 그래서 방생은 그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괴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행동이고 나를 올바르게 하고 나를 맑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저는 그것 되게 좋아했는데 지난달에 우리 영가 천원 무차대회 할 때 그
이렇게 오색 색으로 이렇게 쫙 하는 깃발 같은 거 뭐 이랬잖아요. 그게 룽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그렇게 장엄을 하면 참 이쁠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 경전이 그 천에 찍혀 있어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전이 찍혀 있어. 그리고 그 경전이 바람이 불면 그 경전의 기운이 흘러간대. 이렇게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마치 꽃가루가 날리듯이 그 경전이 그러니까 펄럭거리면서 그 경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야. 그 기운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닿아서 그 사람이 행복으로 나아가고 부처님에게로 올 수 있기를 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룽다예요. 룽다가 뭐냐면 풍마라고 한문으로 쓰면 풍마거든요. 바람의 말. 마치 말은 말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수단을 타고 있는 말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이 말이 아니고 홀수 뛰댕기는 말. 네. 그 말처럼 여러 군데로 퍼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으로 이룰 수 있기를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보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는 그게 혼자서 하나씩 한 줄씩 매는 거예요. 내가 사서 우리가 여러분이 초 키듯이 한 줄씩 매는 거야. 근데 초보다는 저는 그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는 지 이름만 쓰잖아. 나랑 짙게 맞잖아. 여러분 초 키면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신 적 있어요? 쉽지 않아.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아니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쉬운 일이야. 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모두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일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룽다를 달고 초를 키지 마라가 아니에요. 제 말뜻 잘 알아들어야 돼. 초를 주력으로 키고 가끔 룽다를 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룽다만 쇠가 빠지게 달잖아. 나중에는 룽다 달 돈도 없다.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를 밝히는 그런 행동이고 겸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동이 방생이라더라 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